정말로 우리들은 조상들의 지혜를 너무나도 그동안 경멸하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말띠야, 쥐띠야 이러면 그냥 재미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12띠입니다. 1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12간주와 함께 우리 인체에 흐르는 경락도 12개입니다. 이 우연의 일치가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필연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인지 우리들의 띠와 우리들의 경락과의 관계를 조사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은 소양경락에 해당하는 호랑이와 원숭이, 자축인묘 신사오미 할 적에 자오, 묘유 이래서 이쪽은 이제 말과 쥐, 그 다음에 토끼와 닭. 근데 자축인 할 적에 호랑이와 그 다음에 요거하고 상대될 때 인신이라고 하는 호랑이와 원숭이띠와 우리들이 넷째 발가락과 넷째 손가락으로 흐르는 소양경락이라고 하는 경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우리는 경락학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한의과대학교 거의 졸업반으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넷째 손가락에 화기가 흐른다면 금반지나 은반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화기를 내려주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특별히 우리들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는 소양 상화지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경북에 영덕에서 많이 나오는 동물, 생물, 바다에서 나오는 거 1번 가재, 2번 영덕개 뭘까요? 너무 쉽습니다. 영덕개 같은 데서 나오는 기토산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광물질 칼슘에 해당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에 이 비디오를 시청해야만 할 60억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서구 사회에서 화병을 치료한다고 광물진료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순은으로 만든 99.9999 아유 힘들어라 99.9999%에 해당하는 순은을 갖다가 주사를 해가지고 열을 내려준다. 에이즈를 고친다.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우와, 어젯밤에 이거 연들어 힘들었습니다. 여기 경희대학교 한의과 다니는 학생들 오늘 맞습니까 확실히? 아, 이제는 다 살았구나 이렇게 외우면 쉽죠, 그죠? 에이즈의 화병도 광물질로 치료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 몸에 있는 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공부는 이 시대를 좀먹고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말세의 심판이라고 하는 불의 심판에 해당하는 우리들의 몸에서 발생하고 마음에서 발생하는 서로상자, 인간끼리 서로 부딪혀서 오는 스트레스성 화병에 대해서 미국 정신과 학회에 가보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대요. 이거 화병 아니고 그대로 우리나라 화병이다 이거 그대로. 얼마나 우리나라 여인네들의 한많은 일생사가 전 세계로 그 화병이 소문이 났으면은 화병이라는 정신병이라고 따로 어떻게 분류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화병은 이상합니다. 배꼽놀이가 두근두근 뛴다고 그래서 우리는 제부동계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환자를 봤는데 몸이 바싹 마르고 눈이 슬프게 보이고 진맥을 하니까 맥이 벌떡벌떡 빨리 뛰어요. 자, 빨리 뛰는 사람들은 몸이 더운 사람일까요? 몸이 찬 사람일까요? 더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제자 되는 학생들 보고 배꼽놀이를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나더라. 배꼽이 벌떡 뛰고 있습니다. 제부동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기를 화병이군요. 그러니까 눈물을 쭉 흘려요. 화병이라고 말 한마디에 눈물을 쭉 흘려요. 그래서 제가 본과 4학년 때 진단학 시대 때 진단학 시간에 우리 교수님한테 배운 대로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요. 두 번째, 그래도 잊어버리시라니까요. 알겠어요. 잊어먹죠. 제가 그분이 뭘 잊어먹게 되는지 제가 알 바가 뭐예요, 솔직히. 그런데도 옛날에 우리 진단학 선생님은 정신과 학이란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다. 우리는 자기 의사를 너무 표현하려고 한다. 옛날에 모모라고 하는 조그만한 소년이 나온 소설이 있었죠. 모모는 어쩌고 저쩌고 나온 노래 있었죠. 걔는 어린아이인데도 앉아서 동네 사람들 얘기를 오로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교수님이 우리 EBS에 나오셔가지고 강의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정신과 교수 쉽습니다. 정신과 의사 쉽습니다. 그저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어젯밤에도 제가 노래방에서 5시까지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오후 5시일까요? 새벽 5시일까요? 어떻게 하셨죠? 그리고 그저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산가족 이게 다시 한번 나타나는 그런 뉴스 같은 걸 보고 울었습니다. 코가 그래서 이렇게 맹맹합니다. 감기가 들어올랑 말랑 눈물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마음을 슬프게 하면 몸 안에 물이 고입니까? 불이 고입니까? 물이 고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쁘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쁘게요. 너무 그래서 기쁘게 맨날 고스톱 치고 말이죠. 술 먹고 1차, 2차, 3차 생기면 몸 안에 열이 생깁니까? 몸이 차분해집니까? 지금 모시에서는요, 도박사들의 천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죠? 강원도 모시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J자로 시작하는 데죠? 그런데, 아닌가요? S자로 시작하는 데인가요? J로 시작되는 데입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서 도박으로 즐기다가 망해서 슬퍼서 눈물을 흘려서 몸이 냉해지는 사람도 많거든요. 설사 일발장타로 일확천금을 했다고 해도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기뻐도 열이 생깁니다. 우리는 기쁨과 슬픔의 조율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호랑이띠, 오늘의 원숭이띠에 해당하는 이 상화지기는 기쁨의 불도 아니요, 우리들의 서로 간의 경쟁에서 오는 불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에서 오는 화병입니다. 대학교 입시에 떨어져서 오는 울화병입니다. 명예로 상처받은 자존심의 화병입니다. 기뻐서 오는 불이야 물을 좀 꺼주면 되지만, 물로 좀 꺼주면 되지만, 이거는 광물질로 다스립니다. 우왕청심안에 제일 껍데기에 뭐가 이렇게 싹 뒤에 있죠? 우왕청심안 제일 껍데기에 금박. 금은 우리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금박 채 먹죠? 우왕청심안은 금박 뺏기서 먹는 바보 있어요? 그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띄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왕청심안에 금박도 광물질이요. 거기에 보면 서각이라고 해서 물소뿔을 쓰는 것도 광물질이요. 사이비 도사들이 불쌍한 우리 주부들을 울고 먹기도 하는 영사라고 하는 가짜 주사로 글을 써주고 부적을 팔아먹지만 실제로는 경면주사다. 그래서 빨간 돌가루다. 이게 붉을주자 아닙니까? 그렇죠? 붉을주자 모래사자. 네? 붉은 돌가루다. 저기 전설의 그 어떤 대만 앞바다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섬에 가면요, 빨간 주사산이 있습니다. 빨간 주사산이 있어요. 이 경면주사람, 경면주사 일명. 경면이라는 것은 거울경자. 그래서 경면주사다. 이게 진짜 좋은 주사는요, 이렇게 보면 얼굴이 비쳐요. 자세히 보면 코털까지 비칩니다. 어떤 데는 놓고 여드름도 짤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경면주사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돌산이 있어요. 근데 원숭이들이, 오늘의 주인공 원숭이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에 해당하는, 예? 납신자라고 그러죠. 원숭이의 상징이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우연히 12동물을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변해야 우리는 삽니다.
왜냐하면 봄이 가고 여름이 안 오면 계절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겨울이 또 와야 되죠. 봄이 와야죠. 가을이 와야죠. 우리 마음도 슬픔과 기쁨이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들이 열병이 많다 보니까 이 돌가루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 원숭이가 살고 있는 돌산에 가서 그 원숭이가 너무 수백만 마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들이 이걸 아주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접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전설의 산이 있습니다. 자, 돌발 퀴즈. 이 원숭이들한테서 이 경면 주사를 갖다가 얻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원숭이의 특징. 던진다. 어떻게 던져요? 돌 같은 걸 던지면 원숭이는 따라서 흉내를 내다 보니까 우리는 바나나 같은 거 던지면 바나나는 안 됐거든요. 먹고서 시간을 낭비할 테니. 약 올리느라고 아무 돌이나 던지면 자기네들 화가 나서 던진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배에다 싣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작은 배에다 싣고 돌아온 사람이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배 장만해가지고 이게 한돈에 진짜 좋은 거는 3만 원도 가고 4만 원도 가고 5만 원도 갑니다. 옛날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적에 우리들의 지혜로운 할머니, 아주 영특한 할머니, 존경스러운 할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은 태열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그러고 말 나온 김에 왜 애기 나서 처음에 최초로 나온 초유를 왜 주부님들 짜서 내버려요, 그게? 그걸 먹음으로써 어린애 태열도 내려가고 장도 숙변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참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너무 그러고 빨리 쓴 거 발라갖고 자기 유방전 모양 보호하려고 우와 어린아이들이 사랑의 결핍증에 빠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경면주사를 갖다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옛날 할머니들은 야 조명을 좀 어둡게 해라. 이 어린아이 하나가 온 세상을 바꿀지도 모른다. 이 아이 하나가 말구육간에서 태어났는데 온 세상에 이 서력을 지금이 금년도가 몇 년입니까 지금? 2000년. 누가 태어난 지 2000년입니까? Jesus Christ가 태어난 지 2000년입니다. 연력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어린아이 하나가. 그러니까 그 조명을 좀 낮춰라. 한 사람의 힘이 천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강의에 본격적으로 경면주사 이야기에서부터 우리들의 말세기적인 화병, 예언되어진 불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The power of one,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인류를 바꿀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노래부터 들으면서 서서히 들어가 보실까요? The power of one, 한 사람의 힘. 부양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혁명시키는 힘입니다. 바깥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성찰의 힘입니다. 또 원숭이와 같이 흉내만 내는 또 바보같이 움직이는 기운도 됩니다. 잘 쓰면 약이요, 잘못 쓰면 독. 소양지기는 여러분들한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발가락으로 흘러가는 족쇄양 담경, 옆구리로 흘러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족쇄양 담경으로 말하면은 넷째 발가락으로 흘러가는데 이 족쇄양 담경이 옆구리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담해야 되겠다. 뭔가 한번 붙어보고 싶다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물론 뒤에다 대라고 이러지는 않죠. 그렇다고 요렇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옆구리다 한번 해볼 테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양경락이 강한 모친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아무리 겁을 줘도 아버님이 대부분 좀 힘이 세잖아요. 근데도 여성도 어느 날 우리 어머님한테 배운 건데 죽여라! 죽여라!
마음대로 해! 죽여! 나 죽여라! 나 죽여라니까. 못 죽이더구만. 여러분, 길거리를 걸어갈 적에, 일라, 아가씨, 일라, 막, 이쁘게 생겼는데 한번 놀아보자 말이야. 폼이 그럴듯하죠? 왕년에 저도 한때 조폭조였습니다. 아가씨 말이야, 이쁘게 생겼는데, 나하고는 데이트할까? 그럴 때, 안 돼. 이러면요, 남자들이 더 알기를 우습게 봅니다. 그렇죠? 우습게 봅니다. 개도요, 가만히 개가 앉아있는데, 태연하게 앉을수록 우리가 돌을 던져도 눈을 굼벅 하면서 우리가 겁이 나서 갑니다. 근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데 깨갱 하고 도망가면 괜히 돌 던지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그런 생각도 없는데 깨갱 깍깍깍 하면 에이, 이놈을 짰어. 그냥 한번 돌을 던지고 싶죠? 성폭행을 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겁먹고, 제발요, 살려주시고 그러면요, 더 욕정이 솟는데요. 그때 옆구리에 족쇄양 담겨서 손 얹고, 다 와 있는 새끼들 그냥. 그러면요, 그 기에 눌려서, 족쇄양 담경의 화기에 눌려서. 그래서, 조그만한 벌레인데 왜, 이 세모처럼 머리가 세모로 생기고 왜, 이 갈퀴로 이렇게 생긴데 조그만 게 하나 있죠, 왜? 산에 가보면 머리는 세모로 되고 독하게 생긴 거 뭐라고 그러죠? 사마귀. 사마귀를 뜯어먹는다고 그러죠? 네. 정말 사마귀 뜯어먹습니다. 11월 달쯤 되면 거의 죽어가는데 노랗게 돼서 돌아다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모 산 중턱에는요, 사마귀가 득실득실합니다. 아주 조금만 사마귀 겨댕기는 거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도 조그만 데 제가 툭툭 건드리면요, 쫙 그래요. 근데 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주춤주춤 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사마귀 안 먹죠, 우리요. 건들지도 않죠. 그 조그만한 미물도 족쇄형 담경이 발달되니까 우리도 비칠칠합니다. 네? 소양경락은 우리들의 용기의 경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호랑이로 상징된 용기와 대담성, 그리고 원숭이로 상징된 코믹한 개그, 그리고 약간 유머러스한 그러한 경락입니다. 전국에 계신 호랑이띠, 그리고 잔나비띠, 동지 여러분, 저는 호랑이띠이기도 하고 저는 잔나비띠이기도 합니다. 강의할 때마다 저는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호랑이띠로 태어나서 비겁하게 산다든가, 원숭이띠로 태어나서 유머 감각도 없다면, 지혜롭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원숭이띠로 태어나서 남의 흉내만 낸다든가, 그죠? 호랑이띠로 태어나서 북군이나 된다든가, 그런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띠에 해당하는 족수양 담경락, 그 다음에 원숭이띠에 해당하는 넷째 손가락이 있는 수소양 삼초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12띠와 경락 중에 제가 첫 시간을 장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화지기가 너무나도 잘못 지금 발달되어 가지고, 물론 이게 제 상상자지만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간에 화병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부님이신 무순산 선생님께서는 십몇 년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의 모든 암은 우리로 얘기하면 상화직이다. 서로 간의 경쟁, 쓸데없는 비교, 질투,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길 것이다. 한 친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제가 말하는 것마다 실천하게 뭐든지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나이 되도록 호라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한테 내가 네가 소원을 내는 걸 다 들어주마. 곱슬머리야. 그러니까 네, 그 대신 너의 친구에게 꼭 너한테 준 거에 2배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삥.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시끄럽다. 어쨌든 너한테 주는 거에 2배를 준다니까. 그러니까 에이 일단은 먹고 보자. 일단은 만나고 보자. 이쁜 여자를. 그래서 하나님 브루크 실스처럼 이쁜 여자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강가가 내려다 보이고 잔디밭이 있는 그림과 같은 집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나 명심해라. 네 친구는 2배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지만 알아서 일단 주고 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세상에 근사한 강가에 잔디밭이 쫙 있고 골프치 연습장도 다 있고 삽살개도 거기서 놀고 있고 하녀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브루크 실수가 여보라고 이러고 어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브루크 실수하고 실컷 놀고 어깨로 담배를 탁 피고 산보를 하다가 갑자기 의심이 생겼어. 하나님이 내 친구한테는 2배를 준다고 그랬죠. 옆에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나보다도 학교 다닐 때마다 맨날 컨닝기 시켜줬던 이 바보 같은 놈한테 하나님이 세상에 정원도 2배, 집도 2채, 강도 2개가 흘렀는데 그거 보는 순간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우리가 기뻐합니까? 여러분 예? 이 배가 딱 앞에 올라오고 그래서 의심이 생겨. 에이 설마 여자도 두 사람을 줬을까? 그럼 딱 보니까 친구가 하면 부르크슛을 하나 둘 끌고 나오고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 분수나 지켜라.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네 친구는 2배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 이왕에 주실 적에 좋은 아주 수제품으로 만든 비싼 차 하나 주세요. 스포츠카 그냥 날렵한 거 하나 주세요. 그냥. 시동이 우리 오행상으로 말하면 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목화 토금수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 강좌 속에서 재미로 보는 오운육기 사주도 가르쳐드릴지 모릅니다. 또 그러니까 또 아이고 잘됐다 이제 요새 IMF도 만났는데 저 말총한테 배워갖고 내가 길거리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탄력성 있는 사고방식을 위해서. 자, 목은 시동이요, 봄이요, 바람이요, 간이요, 청색이요. 화는 엑셀이요. 자동차 엑셀 좀 잘 달려야죠. 토는 운전이요, 중앙이요, 황색이요, 비장이요, 위장이요. 금은 브레이크요. 수는 오일, 기름의 저장 능력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완벽한 자동차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가 그냥 빨간 자동차 하나가 탁 왔어요. 보는 순간 자기가 몰고 나가기 전에 누구부터 봤을까요? 그렇지. 저놈은 몇 개 가졌나. 딱 보니까 걔는 벌써 2대가 옆에 있어요. 양쪽에서 브루크 실수 같은 여자가 양쪽에서 여보 자기 일로 다 막 갈등하고 너무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이 드디어 머리가 돌아버렸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었습니다. 상화지기가 잘못될 때는 질투, 시기 이게 우리들의 몸을 태우고도 온 세상을 망치는 호랑이의 불이요 잔나비의 불입니다. 족수양 담경의 4번째 발가락의 불이요 4번째 손가락의 불입니다. 여러분 질투의 불이 많은 분들 금반지, 은반지 괜찮습니다. 화기를 좀 내려줍니다. 그러나 그거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닐까요?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원문은 더 야한 얘기인데 방송 사정상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미루어 짐작하시고 하나님 저의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한쪽 눈 빠지래. 저 친구는 몇 개가 빠질까요? 인간의 질투란 이렇습니다. 내가 손목이 하나 잘리더라도 저놈이 2개 잘린다면 그렇죠? 기분이 좋은 거 있죠? 내가 100만 원 버는 것보다 저놈이 200만 원 잃는 게 보기 좋죠? 이것이 우리들의 질투입니다. 우리들이 제사상에 앉아서 친척집 얘기 칭찬하는 집이 있어요. 누구는 말이야 내가 한민구 시켜준 놈이 말이야 국회의원 됐대. 아이고 뭐 법관이 됐다고 웃기고 앉았네. 옛날에 우리 집에서 그 하인하던 집이야. 그러면서
비교하고 질투하고 까라문태고 선과 악을 분리하고,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인류는 쫓겨난 지 5,000년이라고요? 그렇게 6,000년이라고요? 인류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다고요? 수백만 년, 수억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투의 역사, 인간을 스스로 자기를 선하다고 하고 또 나른 사람들은 악하다 말이야. 흰색을 가지고 있는 백인은 선하고 흑인은 악하다 말이야.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입니까? 인류 생긴 이래로 우리 마음속은 상화지기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들이 만약에 질투의 불을 잘 다스려서 유머러스한 불, 남을 웃길 수 있는 개그, 그리고 유사시에 용기를 변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의 경락으로 우리가 만든다면 그 불쌍한 웅담, 불쌍한 왜 곰은 갔다가 그렇게 갔다가 쓸개를 먹어요. 쓸개는 담입니다. 곰이 대담합니다. 개한테서 쓸개에 있는 기운을 먹고자 하고 만물의 영장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교활한 사냥꾼들은 곰을 금방 안 잡습니다. 화를 내게 해서. 그래서 산속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마마보이처럼 고이 자란 곰은 쏴봐야 쓸개가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성질을 돋구고 그러다 보면 얘가 좀 대담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용기도 생기고, 그러니까 대담해진다 이거죠. 강화도 앞바다, 인천 앞바다에 가면 무슨 젓갈이 유행한다고요? 에이, 소갈머리도, 밴댕이. 쓸개가 없습니다, 거의. 쓸개 기능이 약해요. 밴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밴댕이는 쓸개 기능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물에 걸리자마자 죽어요, 그냥. 어린아이를 키울 적에 여행을 보내라. 젊어서 고생은 사서하라.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시켜라. 그러니까 또 잘 됐다고. 엄마! 돈 줘! 내가 말이야, 말총머리 가는데. 무전여행 떠나, 무전여행. 또 돈 달라고. 이 3만원 갖고 돼! 누구는 30만원, 300만원 주는데. 그건 마마보인다. 돈 들고 다니는 여행 누구는 못해요. 그죠? 가서 빌어먹어도 봐야 됩니다. 도를 깨달은 석가세존도 법을 자기는 역대 성현들한테 빌고 중생들한테 음식을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기가 막혀. 우리 자손대대로 왕손인데 집을 나가가지고 머리 깎은 것 같지는 참기는데 동네 가서 구걸을 하고 다녀? 창피해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석가세존이 일찍이 우리 집안은 이와 같이 빌어먹었습니다. 막말로 빌어먹을 놈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집안이 음식을 빌어먹었냐? 그러니까 나는 도를 깨달았으므로 도의 자손입니다. 예수님도 신통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어머님이 와가지고 얘야 요새 잔치인데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렴. 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한번 욕심으로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누구냐? 그때는 자기는 법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권위있게 어머니의 그 욕심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석가세존도 우리는 이 진리로부터 법을 구걸을 하고 중생한테 밥을 얻어먹는다. 그래 하심을 한다. 이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겸허한 마음, 그거 구걸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하심하는 마음은 마음을 하심하는 마음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용기로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 시청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만장의 성황을 이루어주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행시 1980년도경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교 학생들이 만들고 있는 의인지라고는 학회지에 제가 투고했던 동의내혁가, 바깥을 혁명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상을 어떻게 전부 다 가죽신으로 어떻게 다 깝니까? 어저께도 제가 우연히 회의차 모 방송국에 갔다가 거기에 계신 어떤 분을 진맥을 했어요. 맥이 팽팽하고 팔딱팔딱 뛰어요. 일컬어서 긴맥이다, 긴장이 된다, 상맥이다, 빨리 뛴다, 또 일컬어서 현맥이다. 활출현자입니다. 팽팽
이상해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혈압이 높으시군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알아? 아니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 저는요 요거 보면 대충 한 30%는 압니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없던 혈압이 올라갔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깨끗하게 생겼어요. 근데 세상이 다 더럽죠. 그러니까 네. 세상을 확 바꾸고 싶죠. 네. 그러나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나만 가죽신 신고 댕기면 되지 이 세상을 가죽으로 다 덮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먼저 혁명을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서부터 서서히 혁명이 됩니다. 여러분 소양지기는 혁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한의학을 공부하는 한의과 대학교가 짬뽕의학을 가르치는지 일컬어서 서산대사가 선과 귀감에서 말세의 성직자의 세 가지 유형을 얘기했는데 첫째는 벙어리 염소 입이 있어도 설법을 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성직자 복만 입은 도둑. 세 번째는 박쥐.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종류를 나눠놓고 미래를 걱정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쥐라는 게 뭡니까? 한의학도 지금 양의학도 아니요 한의학도 아닌 짬뽕의학 속에서 고생을 하기에 제가 과감하게 12띠와 경락 등등을 쉽게 들고 나가면서 우리가 명상 쪽으로 가자. 자기를 깨닫는 위주로 가자. 유심론 쪽으로 가자. 우리 의식과 감정을 살피자. 명상으로 가는 길을 열면서 이러한 시를 사행시를 지었습니다. 혁명적인 의사야 많았죠. 가나다의 노만 베순 같은 사람은 어느 날 폐결핵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수술까지도 개발했어요. 낳고서 보냈어요. 그래 또 폐결핵으로 또 들어와. 아이고 이게 뭐냐 가만히 진단해보니까 가난이 유죄더라. 그래서 자기 진찰 그 진료부에다가 가난이다. 폐결핵 원인은 가난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가난할 때 폐결핵 많았잖아요. 요새 다이어트로 일부러 안 먹고 오는 거 빼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고서 이 폐결핵 오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지 그건. 가난이 죄악이로구나 깨닫고 나서 길을 잘못 들었어요. 양반이. 아무리 혁명가라도 나 이런 사람 싫어요. 지금 책도 나와 있어요. 북경에 가면 동상도 있대요. 근데 공산주의에 물들어 버렸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처음에 시작이야 성경과 같은 사상이지만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을 왜 못 산다? 있는 사람들이 안 주고 있는 미운 사람들도 있지만 핑계 논립니다. 그것도 상하를 너무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상은 한번 공산주의 자본주의로 우리 전쟁을 치러내야만 됐습니다.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론을 만든 이래로. 그래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실천으로 갔고 스탈린 같은 독재자도 있었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공산주의 이론에 물들어가지고 혁명 노선으로 갔어요. 처음에 가난이 왜 오느냐를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계급사회만 타파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노선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폭력혁명을 지지한 거. 저는 공식적으로 그러한 의사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문 선생은 삼민주의를 주창하여 의사인데도 수술을 해서 내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뭐 데모하다 들어오고 최루탄 맞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에이 정치가 썩었다. 삼민주의를 갖다 주창하면서 이 정치를 수술해야 되겠다 가지고 전 중국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폭력혁명은 안 됩니다. 아무리 처음에 가난이라는 것을 잘 진단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우리는 외혁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일수록 혁명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어느 날 사람을 죽여도 좋다 폭력혁명 노선을 가는 건 의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디의 아힘사, 불살생, 불해의 정신, 죽이지 않는 정신, 더불어 가는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동의 내학과를 제가 지었던 1980년도가 눈앞에 아리삼삼 하는군요. 한의대 카트라인이 이렇게 천정부지를 오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에는 동서 있어 동의 서의 나누지만 따라해볼까요? 사람에는 동서 있어 동의 서의 나누지만 의도 근본 동서 없어 참다운 길 하나라네. 천지지간의 만물지중 유인최기 옛날 말씀이니 사람이 오직 최고로 귀하다 옛날 말씀이 있으니 인간만이 유일하게 천지우주의 왕이 된다 이겁니다.
어느 곳에 이유나 자세히도 살펴볼 일, 겉힘으로는 호랑이를 못 당하는 약한 인간. 빠르기로는 말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 인간. 다음 시간에는 말과 쥐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호랑이의 용맹을 당할 수가 없고 번식으로는 쥐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12가지 경락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혜의 첫째가 뭐냐? 묘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말총머리가 넷째 손가락에 3초 경락 상화지기가 흘러간다고 그래서 넷째 손가락이 마비가 와 중풍의 전조 증상입니다. 당장 며칠 전에 모 방송국 PD 선생님 컴퓨터 하다가 넷째 손가락이 잘 안 가더래요. 그래 얼른 가서 지금 한 달 휴식하는 바람에 많이는 좋아지지만 여전히 글자가 안 쳐진대요. 여러분, 상화지기, 비교에 의한 열병은 넷째 발가락, 넷째 손가락으로 옵니다. 반직기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건 미봉책입니다. 마음속에서 비교를 없애고 이 모든 것을 부모님이 얘기한 대로 비교 경쟁에 물들지 말란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점수 가지고 다니는데 물들지 말란 말이에요. 정치가들의 선거문에 우리 물들지 말란 말이에요. 비교 없는 사랑, 승부 없는 세계. 이곳은 진정한 신이 거주하는 장소, 우리들의 진정한 건강의 장소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승부의 열병에 젖은 꿈도 꾸지 마시고 깊은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